스팸 한 조각. 딱 보니까 느낌 오죠? 스팸 여러 조각. 스팸 과다 조각. 스팸 과다 종목. 나 있다! 자, 여러분. 네. HMM 오늘 공시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해서 이제 투자 주의 내 하루가 걸릴 건데요. 자, 스팸이 이 스팸이 아니겠죠? 이 스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일단 나이를 조금 더 드시거나 뭐 유치원생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좀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이 새끼 번호는 가렸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딴 문자 미친듯이 많이 오죠. 근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자는요 다 이게 붙거든요. 광고 이렇게 괄호 열고 광고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받기 싫으면 스팸 문자에다가 그 문자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차단 문자. 이걸 넣어놓으세요. 이거 넣어놓으면 이런 거 다 안 옵니다. 물론 스팸 문자 하면 쌓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딴 게 지금 뭐야?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야, 공매도가 제기되는 거 여기 나발이고 여기 HMM HMM 지금 안 사면 막 이런 거. 아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긴 해. 왜 지금 안 사면 후회할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이딴 문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시장감시위원회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은 언제 되냐?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식 매매 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 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이게 걸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HM의 문자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고를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아래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자,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아니죠. 이거는 안 돼.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이거는 달성이 되죠. 지금 최고가. 끝났네. 이거와 이거 두 개가 충족됐기 때문에 위 두 가지 요건에 먼저 만족되는 경우 스팸 관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최근 5일 중에서 당일에 포함하여 2회 이상 즉 어제도 최고가였죠. 오늘도 최고가이다 보니까 스팸 관여 종목으로 기정이 되어서 스팸 관여 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결론은 뭐야? 엄청나게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이걸로 스팸질을 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스팸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 스팸은 아니에요. 자, 이제 좀 유의미한 자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도자료고요.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에서 실제로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했다고 해요. 보시면 뭐 2000년 3월 23일에 이제 신설했다는데 아까 이제 조건들을 말씀드렸죠. 자, 효과를 봅시다. 제도가 시행된 2000년 3월부터 동년 말까지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된 건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지정 전에 이거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5% 정도 상승을 보였고 지정일 내일이죠. 내일 하루입니다. 내일 하루인 거 기억하시고요. 마이너스 3.4%로 일시적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사랑하는 흠이의 주가는 지금 44,200원입니다. 그렇죠. 44,200원 곱하기 0.9652를 해보면 오케이. 얘가 평균적으로 이 가격이 될 확률이 크겠구나. 여러분 근데 평균에 오류에 빠지지 마세요. 당연히 더 심하게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덜 심하게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빠지는 것도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런 효과가 있었으며 평균 거래량 약 1,700만 주에서 750만 주로 어쨌든 꽤 많이 거래량이 주는 거를 봤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가격을 한번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볼까요? 42,650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42,650원은 어딥니까? 42,650원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유의미한 자리입니까? 유의미한 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조금 애매한 자리인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놀랄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근데 말로만 하면 좀 아쉽죠? 실제 과거에 이제 스팸 관여 종목이 됐을 때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었는지 한번 종목들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갖고 올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시젠입니다. 시젠은 작년 8월 10일 날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됐습니다. 네, 놀랍네요. 그날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후 흘러내렸어요. 예, 심지어 실적도 좋았는데 흘러내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나? 돌아오지 않았죠. 여기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 뒤로 많이 갔겠죠. 자, 그 다음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1월 21일 날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1월 21일 날을 찾아보면 1월 21일 어디죠? 여기네요. 자, 이날 지정이 됐으면 이날 한 마이너스 3% 정도의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공 되게 핫했습니다. 올해 그 3월 정도까지 되게 핫했어요. 그 우주 발사체 막 이런 것까지 해갖고 기억나실 거예요. 인공위성 날리는 거.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날 이렇게 하락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했다? 상승을 했다. 그렇죠? 얼마나 상승했는 거야? 이거에 대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자, 근데 일단 이거를 HM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HM하고 얘는 동일시할 수 없어요. 왜? 얘는 단기적인 테마였던 거지. HM은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줄까라는
그런 팩트가 하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보고 갑시다. 한미 반도체 하나만 더 볼게요. 올해 4월 12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4월 12일 날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는 지금 핫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쵸?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한 4% 정도의 하락까지 나왔다가 마이너스 3% 끝났고 뭐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서 상승이 계속 나왔다. 얘도 HM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죠. 왜? 물론 얘는 매출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실제로 HM처럼 매출이 찍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스팸, 관여, 종목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오를 거예요. 물론 내일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하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매 찬스입니다. 생각의 차이잖아요. 떨어졌을 때 빤스런 하는 게 아니고 떨어졌을 때 추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신규 진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고점에 물려갖고 내일은 분명히 하락이 나올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런 사람들은 몰빵 투자를 했다면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고점에서 잡으실 때는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저점에서 잡을 때도 분할 매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튼 물리신 분들은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매를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찬스죠. 왜? 이번 주에 일정 아직 2개 남았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고요. 물론 그것도 제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될 뿐이죠. 근데 저도 이제 나름 수익이 현재 36%인가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습니다. 떨어져도 그냥 추매를 하지. 빨아야지. 어차피 제 가격까지 오게 하겠지만 언젠간 가까운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상태고 위에 잡으신 분들은 분할로 잡으셔갖고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게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시간 후의 거래를 보면 약하게 빠졌네요. 한 0.23%. 의미 없는 하락입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투자 관여 과다 종목 때문에 떨어진다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조정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시죠? 여기까지 떨어진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얘 유의미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어제자로. 아니다. 여기 그치 어제자로 이렇게 그어봤으면 유의미한 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의미하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 유의미하다 하기엔 좀 너무 애매합니다. 근데 아무튼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좋은 자리에 먹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신 거 뭐냐면 저는 43,300원에 입 벌리고 있었는데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내일은 추매할 찬스가 온다면 땡큐겠죠. 얘가 지금 매수세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오늘은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게 있기는 하니까 이틀 동안 어느 정도의 조정 정말 4만원 정도까지 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했는데 절대 안 오더라고요. 저 위에서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유의미하게 먹혀버렸는데 이게 조정이 이게 급등을 했다면 급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2단계 아래까지 본단 말입니다. 유의미한 자리를. 근데 이제 첫 번째 유의미한 자리 쓰기 나올 줄 몰랐고 아무튼 그래서 분명히 내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제 방송을 안 본 겁먹은 사람들은 할 거니까요. 그런데 스팸, 관여, 과다. 왜 이렇게 헷갈리냐. 그런데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엄청나게 무서운 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게 HMM의 매출에 단 1의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팩트예요. 절대 건들 수 없어요. 그 영역은. 계속해서 해상운이 오를 거고요. 계속해서 호재성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ESG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뭔지 그리고 과거에 이게 걸렸을 때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HM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건 좀 아쉽지만 왜냐면 그렇게 성장성 높은 과정에 있는 녀석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못했지만 결론은 뭐다?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뭐다? 겁먹지 마라.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슈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